책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용사회, 여성의 몸을 담보하는 신용사회. 두 번째는 여성들이 이 신용사회 안에서 또 어떻게 빚을 확대 재생산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성들이 왜 성산업에 진입하는가는 학자금 대출 문제를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빚을 너무 지기 쉬운 구조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빚지기 쉬운 사회 구조가 여성들을 성산업에 쉽게 진입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이 성산업에 막상 뛰어들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박건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소위 이제 템프로라는 정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마사지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뭐 단계가 한 7, 8단계로 쭉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아가씨 외모에 따라서 이제 이 위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자기개발 논리가 또 작동이 됩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다시 빚을 지게 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가장 자기개발 논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석사 논문을 출세주의로 쓰신 능력주의거든. 능력주의.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능력주의 논리들이 나오죠. 이 책에 보면은 인터뷰 대상들 상당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시를 해요. 그 인터뷰를 하는 이제 그 김주희 씨겠죠. 김주희 씨한테 자신이 얼마나 이 바닥에서 신용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했을 때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 이제 포주 기둥서방이라고 하나, 포주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 박 실장 뭐 이런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실장님, 그런 사람들이 실장님. 이제 본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사실 외모에 의한 위계보다도 여성들 스스로는 자기 효능감을 그런 데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얼마든지 그 돈을 땡겨 쓸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오는 신용이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인 거죠. 그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어떤 자아 존중감, 긍정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 마인드일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여성들 사이에서 내부 경쟁을 부추기면서 사실은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산업들을 또 융성을 시키는 거죠.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여기 이제 뭐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템프로라는 정점에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다 뭐 이제 외모, 얼굴 수술이라든가 가슴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네가 뭐 1,500이나 2,000짜리 수술을 하게 되면 네가 앞으로 한 4, 5년 동안 벌어들일 돈은 그것의 몇 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그만큼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투자 대비 산출, 일종의 가성비 논리죠. 가성비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제 네가 투자한 만큼 혹은 투자한 거 이상 훨씬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주변에 이제 그런 방식의 착취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금융 상품에 관련된 뭐 그 일종의 마을 금고 단위의 그런 제3금융권부터 해서 성형외과, 각종 뭐 그 명품 산업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이 자본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 산업들이 다 이 성매매 산업의 주변을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성들을 스스로 내부에서 경쟁해서 그 속에서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기제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일종의 선순환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계속해서 그 톱니바퀴들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제 그게 완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레이디 크레딧에 나오는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마인드 역시도 굉장히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적인 측면들이 크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게 위장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엄밀하게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한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하여 남성적 시선에 대하여 노출된 형태의 위계와 능력들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아까 위계에도 여러 가지 위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취향도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맞춰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초이스를 판단한다는 거죠. 남성이 어떤 종류의 취향을 가지고 나를 초이스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템프로 정도가 되면은 그 업계에 정말 최상위지만 여기서도 보면 거의 뭐 환상 속의 존재 아니에요. 템프로로 갈 수 거의 실제에는 없는 네. 약간 개념녀 같은 그런 그러니까 개념. 그거를 그 최종 신급으로 박아놓고 그 아래에서 위계가 짜여지게끔 만드는 일종의 환상 속에 그러니까 숭고한 어떤 영역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계화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남성의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 신체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투사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은 나는 이런 곳에 지금 말 그대로 성매매를 하러 온 거야. 난 그럼 지금 나 자신을 즐겨.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여성이 거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추럴함을 요구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성매매의 이제 단계가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2차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혹은 2차 이외에 또 사적인 만남은 또 어떤 방식으로 가질 것이냐. 근데 이 사적인 만남이 또 긴장감을 잃어가지고 자본관계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에 딱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용이나 이런 체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능력주의를 결정하게 되는 모든 위계적 신급이 한편으로는 남성적 시선에 으로부터 탄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단계화되어 있다는 거. 이건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능력주의가 다 비슷해요. 사실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브루디에가 얘기했던 일루지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루지오가 이제 일루전이거든요. 환상이거든요.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경쟁하고 있는 장 내에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다 진짜 이렇게 눈 가리고 뛰는 경주마처럼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놈들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거기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예컨대 문예창작과 출신의 학생들이 문예창작과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열심히 써요. 근데 다른 영역에 있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내부에서는 그것이 일루지오가 형성이 일단 되고 나면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지 본인의 능력이 증명되는 것이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장에서 일루지오를 향해서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옆에 가린 경주마처럼 질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브루디에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의 이제 필드 내에서의 경쟁을 설명하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그리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영역 속에서도 사실은 여성들 스스로가 일루지오를 가지고 경쟁을 계속하는 거죠. 남성들 역시도 사실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을 그 템프로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방식으로 과시를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서 이런 이제 뭐 고급진 바에서 성매매를 한다라는 식으로 과시를 하고, 여기서도 우에노 치즈코가 이제 그 발언이 이제 이 책에 또 인용이 되잖아요. 그쵸. 그 남성들이 스스로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소비를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그 여성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차적일 수 있다라는 방식 우에노 치즈코가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남성들 역시도 이 성매매를 통해서 자기 인정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성적 욕망 같은 것들을 배출을 하는 것이고, 여성들 역시도 여기서 생존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인정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또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일루지오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미시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성매매 업소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있잖아. 어딘가 탑이 있다. 그걸 이제 템프로, 그 다음에 그 템프로에 못 미치는 점오. 뭐 이런 식의 맞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위계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이 템프로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허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 여기 이 김주희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특히나 이제 강남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웬만하면 다 이쁘고 날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위계가 지워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체화된 그레이드가 아니라 사실은
남성들의 소비 등급에 따라서 나뉘어진 업소들이 있고 그 업소에 있는 여성들이 그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그 등급이 매겨지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 여성들이 실제로 뭐 누구는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A 등급, 얘는 B 등급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남성성이 구조화되는 방식이랑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회적인 그러한 자기 지위의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소비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 성산업에서도 여성에 대한 소비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예전에 그 이 남성들의 어떤 위치에 따라 여성들의 위치가 이제 그 지위가 위계화되는 어떤 사례로 예전에 권기면영 씨가 쓴 글을 봤을 때 그 겨울 연가가 이제 그 일본에서 유명해져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각각 이제 그 일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화면으로 그 남자 주인공은 나리타 공항에 내리면 많은 이제 여성들이 막 와 이러면서 모여 있는 군집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그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가는 당시의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 옆에서 활짝 웃으면서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그런 여주인공의 이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화면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성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의 어떠한 그 위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겨지는 어떤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이 이제 남성의 트로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소 여성들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로 그런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도 얘기하지만 그 이 강남에 이제 북창동에서 좀 성공했다가 강남으로 진출해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던 전설적인 그 인물이 있잖아요. 이 밤의 황태자. 그래서 막 이 여기서 박 실장인가도 되게 닮고 싶은 모델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업소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남자들이 왔을 때 이제 거울방, 미러방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들을 쭉 줄 세워놓고 남자들이 그 여자들에게는 남자가 보이지 않고 남자는 여자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에 가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초이스할 때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선택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택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예요. 초이스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들이 초이스 받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성형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형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일상적 관점에서 성형, 성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느냐. 그러면 강남에 술 먹으러 오는 남자들이 나도 한번 강남에서 술 먹어봤다는 느낌 좀 내보자 라는 게 이제 소위 성괴라고 일상 영역에서는 비난받는 여성들을 성형으로 이제 풀로 다 한 그런 여자들을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실 때 나도 이제 강남에서 술 좀 마시는구나 라는 내가 늘 보던 그런 평범한 여자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꾸민 확실하게 빡세게 꾸민 여자를 옆에 놓고 한번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남성들의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또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세분화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성시장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품이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기 위해서는 실제 욕망의 사이즈는 작아도 그것을 계속해서 파이를 키우고 그것을 세분화해가지고 다양한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상품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레이드가 매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땡. 왜 이렇게 네. 빨리 끝내지? 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왜 저렇게 계속 얘기하지? 왜 그런 눈으로 네. 쳐다보죠?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거기 때문에 쉬어가는 쉬어갈 타이밍을 제가 아까 놓쳤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해봐야 배터리 끊기면 잘려요. 계속 끊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빨리 확인해봐야 확인해 되겠습니다. 보세요.